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법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도 또 이렇게 반갑네요. 바로 이슈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죠.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들기 위함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또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2의 HBM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실적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리고 소캠 쉽게 얘기해서 앞서가지고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뭐 LPDDR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판 시장, 생산량 확대 이쪽으로 이제 시세를 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장에는 일단 확실하게는 기대감이긴 합니다. LPDDR 중요하긴 하죠. LPDDR 관련돼서 우리 가장 대장주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제주 반도체일 겁니다. 네. LPDD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섹터별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 보시면 다 AI 쪽과 연관성이 높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탑재되는 게 LPDDR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라도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각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제품을 내놨어요. 그래픽카드.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를 내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한 60만 원, 80만 원만 줘도 정말 좋은 이 고사양 제품을 샀었는데 요새는 기본 100만 원 중반부터 시작입니다. 비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카드의 변천사들이 있잖아요. 제품군들의 변천사가 있고 저렴한 거 대비해서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공정 달라졌고요. 그리고 전기를 더 먹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기판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텍 먼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야, 신텍 최근에 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감산 기조를 좀 유지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주봉으로 보셔도 많이 빠졌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시점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이 레거시 향에 대해서 우리는 레거시보다는 HBM 향을 보는 게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렴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무조건 레거시 X는 아닙니다. 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LPDDR 쪽으로 귀에 더 쏠리니 여기서 기판주들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 지금 15%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24,000원 내지는 25,000원 구간까지 매물 때는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뻥 하고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더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LPDDR 그리고 추가적으로 CXL과 관련된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판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야 된다. 최근에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중국향 매출 비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AI 시장도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레거시들이 다시 한번 미국향 HBM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로 살아날 기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감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눌리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야 된다는 점, 기판주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코리아 서킷 한번 보실게요.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똑같이 기판주죠. 코리아 서킷도 보시면은 많이 빠졌죠. 근데 더 빨라요. 코리아 서킷가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닥권에서 돌릴 만큼 다 빠르게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자리에 지금 위치한 상황이고요. 오늘장 중에 보시면은 481선 맞고 눌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들에 대한 성장세는 완전히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구조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팩트잖아요. HBM 좋습니다. 레거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지금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싸다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올라간다. 결국에는 저렴한 주가가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DDR이나 CXL에 관련돼서 항상 제가 평가를 내려드릴 때는 CXL 같은 경우에 HBM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CXL 같은 경우 이미 인텔에서 1세대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확장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HBM을 잡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싶고, 다만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여부는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판주라고 한다면은 굳이 심텍 이쪽 보시는 것보다 기판주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를 봐야죠, 차라리. 기판 중에서도 어떤 기판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판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 많았었던 그 인수권과 관련된 자리 다 회복시키고 이제 박스권 자리 상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돌파 나오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상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아직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뚫느냐 다시 빠지냐의 가로길입니다. 엔비디아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도 추가적인 레벨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판주를 보실 거면은 차라리 이스페타시스가 낫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추세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은 있지만 쉰다고 해서 완전히 시세 분출이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있는 종목들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만 이쪽만 좀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오사트 공정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 시스템 반도체 수주량이 그렇게 많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증설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FA 이제 오사트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가 있을 것 같아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는 지금 저렴합니다. 심택이 반등 나왔었던 차트 형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일단 두산 테스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는 하자 정도로 보시고, 사실 저도 이 SFA 반도체 차트만 보면 주가 차트는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번에도 YC가 주가 차트는 이쁜데 이거 이슈 어떤 걸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잘 갔었잖아요 또. 근데 SFA 반도체도 좀 마찬가지예요. 두산 테스나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거 좀 불안스럽거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차트는 예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런 이슈 팔로잉만 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저렴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이니까 이쪽으로 폭넓게 한번 시장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기판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의 26일 실적 발표까지 꼭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어딘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의료 AI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1월 24일에 편입했던 신테카바이오는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오늘도 6%가량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2월 초중순에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조정 좀 나오고 오늘 좀 강한데, 오늘 AI 의료 관련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로봇주 또 오늘 특히나 엔비디아에서 팔았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우려감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연장선상입니다.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AI 의료 관련주는 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갔던 게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RX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27%가량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신테카바이오와 유사하고 있는 행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업종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테카바이오가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의 임상이 성공적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올라갈 때마다 함께 시장에 부각을 받는 종목이 바로 신테카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항상 꽃만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좀 실적을 보이는 모습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대비해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AI에 의해서 주도주로 이제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고가 달리고 있는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재건주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AI 의료 관련주들은 아직은 저렴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 주도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도주, 조선주들 강세고 에너지주들 강세인데 이제 AI 의료까지 좀 붙어야 된다. 루닛과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닛 뷰노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회복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뷰노 차트 한번 보실게요. 뷰노 지금 보시면은 아직 저렴합니다. 아직도 저렴해요. 지금 현재 아직 단기 역별 구간에 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도 역시나 시세 붙이는 모습, 최대 오늘 장중에 일단 5%까지 올라갔네요. 시세 붙이면서 돌릴 구간 나온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 루닛도 한번 보실게요. 루닛 뷰노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저가권 내에서 역별 구간이었죠. 역별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안 빠지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AI 의료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AI 좋습니다. 맞아요. AI 좋아요. 금리 인하기잖아요. 네, 금리 인하기에선 뭐가 강하다? 바이오가 강하다. 근데 비만 관련주 어때요? 비싸요, 아직도. 비만 관련주들 고가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 의료 관련주들 부각받을 가능성 더 높다는 점. 세 번째,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 살펴보시면은 저는 AI 의료 관련주도 꼭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천주는 AI 의료 관련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제 이쪽보다는 현재 실적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재건주도 함께 살펴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급등세를 보여준 관련주들이 많은데 또 실제 사업 범위가 기대보다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또 DS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까지 종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관점인데 이제 왜냐면은 종전의 협상 방식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히토류와 관련돼서는 히토류 지역이 대부분 러시아 점령지에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내지는 이 전쟁 군사 지역 근처에 다 위치를 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히토류 지원 우리한테 주면은 개발 지원 나가면서 그럼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미군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억제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건데 자,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가 자국 내 그 자원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만 좀 협상력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이 좀 우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원 금액 정도 차이에서 있었을 때도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셔서 보시면은 미국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아침에도 저도 계속해서 이 뉴스 보고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협상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히 우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면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대한 관계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천연가스 자원과도 좀 넓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천연가스 수출입니다. 네. 해당 터널 같은 게 그럼 제공에 들어간다면 다시 열린다면은 그쪽 협상할 수 있는 단계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들 이 재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주권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다만 기대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나 테마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다음 주 18일 날 사우디에서 회담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달 부활절 전에 종전을 원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강하게 나오다시피 재료성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보시면은 재건주들이 어떨까요? 다 아래 꼬리 달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차트 한번 보실게요.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아래 꼬리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입니다. 빠르게 올리고 있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불식을 시킬 그런 이슈 자체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매도 레포트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네, 당장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게 테마성이 강하죠. 로봇주들만 보셔도 어때요? 로봇주들 실적이나 영업이익 찍히나요? 안 찍히는데 주가 어때요? 비싸잖아요. 네. 재건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료 수급성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 더 딥 눌리면 사라. 라는 관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재건주들 중에 대동그룹주들이 있을 거예요. 대동기어 그리고 아니면 대동이 있는데 이 대동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이미 트랙터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적은 상황이지만 재건이 다시 시작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비중 확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바이더딥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눌리고 혹여나 오늘 같은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재건주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자체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지금 1등으로 치고 가고 있는 네,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주 관련해서는 차트를 정말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들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바이오를 오늘 잡아야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꿈과 희망 먹고 사는데 실적까지 보여주고 있다 하면은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좋다. 근데 지금 주가는 좀 빨리 올라가네요. 지금 현재가 6,340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천천히 갔으면 했는데 아침장부터 너무 빨리 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강하게 치고 갈 종목이고요. AI 활용, 유전체 분석, 그리고 기반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3빌런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들, 리카전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3빌리언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세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네, 3빌리언도 추가적인 강세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북미와 관련된 이제 진출이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진단 업체 중에서도 이제 성과에 대해서 승인 건수들은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3빌리언의 하반기 북미 진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빌리언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아직은 소실이 찍힐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대거 그렇듯이. 자, 근데 다만 23년도, 24년도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출 내지는 실적이 증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3빌리언의 희귀질환 이 진단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지금 잘 먹히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통해서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세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드랩 2025 사우디에서 펼쳐진 매드랩 2025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AI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 소개를 하고 있다시피 이 3빌리언의 기술력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장 시작하자마자 근데 뉴스가 바로 뜨더라고요. 3빌리언이 또 아스트라카제네카와 또 맞선을 잡았다는 뉴스 덕분에 오늘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의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빌리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네, 저도 좀 이렇게 좀 소개하기 전에 좀 약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항상 5일선, 21선 트레이딩 기준으로 말씀 전해드리다시피 최근에 주가 자체 보시면은 21선을 이탈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 나온 시세를 붙였기 때문에 앞선 구간 이제 매물대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고가, 현재 지금 목표가를 7,500원으로, 네. 지난 고가 근처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 나오는 4,9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AI 의료 관련주들이 이제 차세대 넥스트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추가적인 지금 현재 부여에 걸려 있는데 오늘 중에서도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바이오 3빌리언 지금 정말 잘 가지고 있는데요. 매물대 잘 돌파해준다면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 서비스가 하반기 북미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는 4,900원까지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남은 장 대응하실 때도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써먹어 보시면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 살짝 꼬여요. 자, 이렇게 오늘 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그리고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남은 한 주를 대응하는 월요일장,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